첫 번째, 미국에 너무 많은 큰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S&P 500 종목들의 상승 하락을 쭉 나타낸 건데요. 일단은 빅테크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 관련된 기업들이나 소비재, 에너지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걸로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주로 빅테크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웃겨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웃긴 거고, S&P 500은 지난주 기준이에요. 어제는 되게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기준으로는 S&P 500이 3% 정도 떨어지게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빠지는 이슈를 보여줬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 CPI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CPI가 떨어지는 거는 호재죠.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끼워 맞추고 있지만 그 끼워 맞추는 이유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증시가 팔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는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왔다. 이미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얘기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왔음에도, 이건 악재죠. 높게 나왔음에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표랑 상관없는 방향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저격당하는 이슈가 있었죠.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그러니까 요 시점이 트럼프가 원래 이제 앞을 보면서 연설을 하다가 잠깐 여기 전광판에 뭐 띄워서 전광판 보느라 고개를 돌렸거든요. 고개를 돌린 그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신의 사자구나 라고 생각할 법도 할 만한 이슈가 됐던 거죠. 세 발이 다 여기로 지나간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 거긴 한데,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첫 발이 이렇게 귀를 스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사진 자체가 되게 역사에 남을 사진이다 라는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요 사진이 진짜 구도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트럼프와 펄럭이는 성조기,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펄럭이는 성조기는 여자 경호원이 있으면서 성차별 관련된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흑인이 없다, 이런 문제에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가 됐든 간에 요 사진은 구도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진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도 퓰리처상 수상할 수도 있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 드립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 호들갑 떤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매일 밤 힘종위기를 넘기고 있다, 뭐 이런 드립을 치고 있고요. 양놈들도 되게 매운 드립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총알이랑 싸우는 모습이고 바이든은 계단이랑 맨날 싸우고 있다고. 실제로 바이든이 확실히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는 이슈가 한 두세 번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바이든은 일단 사퇴를 했죠. 그 와중에 트럼프가 JD 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러닝메이트로 지목을 했고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반독점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말하는 걸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하는 사람은 성향이 내가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약간 왼쪽인 사람을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는 되게 오른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JD 벤스라는 사람도 되게 오른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같은 망가진 산업단지, 거기서 자라가지고 백인 빈곤층으로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백인들은 잘 나가고 금융권에 종사하고 고급 서비스직에서 눈에 보기에 이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것과는 다르게 요즘은 이제 PC라고 얘기를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유색인종에 대한 배려, 아니면 이제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백인들이 소외받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백인 빈곤층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근데 이 JD 벤스는 백인 빈곤층 출신인 사람입니다. 몰락한 산업단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보면 미국 백인 빈곤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가정했을 때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반독점주의자인 게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X로 바뀐 트위터에서 기한이 지났지만 이제 구글을 해체할 시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요, 요거에 대한 리트윗이라고 하죠. 구글이 여론조사를 자기들이 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테크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안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얘기하니? 라는 의미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동부 해안 지역과 그리고 서부 해안 지역이 주로 민주당계가 있습니다. 빅테크가 많이 모인 곳이 캘리포니아주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으로 서부 해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금융권의 카르텔들, 언론계의 카르텔들과 빅테크 카르텔들이 너무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생각을 공화당 지지자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로 중부에 있는 지역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도 이제 공화당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민주당에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빅테크에 대한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해체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반독점에 대해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성향이 너무 오른쪽으로 둘 다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약간 추세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했거든요.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총을 맞아가지고 뭘 붙여놓은 건데 이거 보고 테무에서 베개 샀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78세거든요. 78세 노인이 98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1시간 강의를 하면 되게 체력이 빠지는데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체력이 되게 빠지는데 이 사람은 98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전당대회를 이번에 진행을 했죠.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딱히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당대회는 약간 예능처럼 진행이 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헐크 호건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연예 프로 레슬링, 연예를 위한 레슬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헐크 호건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밈으로 될 정도로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헐크 호건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여기 트럼프라고 적힌 게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전당대회가 예능처럼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약간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다가 전당대회 요약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차에 대해서 지금 이미 100%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이미 100%인데 200%까지 늘릴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무 명령을 끝낼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겠죠.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인플레이크 끝내고 금리 떨어뜨릴 거, 에너지 생산 늘릴 거 이런 엄청 강경한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김정은에 대한 멘트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김정은이랑 야구 보러 갈 거라는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정은 되게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되는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재밌기는 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는 와중에 바이든이 트위터로 또 I'm sick이라는 멘트를 날렸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얘가 이제 뒤에 멘트를 치기 위해서 유머로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건데 진짜 아파 보이니까 진짜 아픈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바이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계속 늘어났고 S마켓스라는 도박사들의 사이트에서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 요때는 65%였고 이게 지난주에 캡처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인 바이든보다 부통령인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더 높을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 주말에 IT 대란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큰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별일이 없었지만 전 세계 쇼핑몰이며 어디며 전광판 전부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요렇고 요랬었어요. 공항을 가도 이런 모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주로 이제 서구권 사회죠. 미국과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도 제주항공만이 아니고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이런 기업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다. 대체로 항공사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금융사, 방송사, 게임사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업체인데 얘가 이제 미국 정부랑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발주를 내고 싶으면, 미국 정부의 용역을 따고 싶으면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턴 한 명이 코드 한 줄을 잘못 짠 문제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 게 그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밈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인턴이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밈이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보안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보안에 대해서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역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직까지 피해 규모는 모릅니다. 지금 여전히 복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추산하는데도 한 1, 2주는 더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 영향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만 저도 이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난 주말에 바이든도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바이든이 사퇴에 대한 발표를 했고, 8월 초에 민주당에서 또 전당대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화요일 아침에 아이스마켓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 건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0%까지 떨어졌고 카말라 해리스가 30%까지 올라갔고, 지금 더 떨어졌어요. 지금 트럼프가 56, 7%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3% 오차 내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을 정도로 되게 박빙인 모습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불과 2주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건이 발생한 미국의 경제 및 정치고요. 물가지표는 시장의 기대보다 좋았음에도 오르기는커녕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총격을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고, 경호 실패 이슈가 부각이 됐고, 어젠가 미국의 비밀 경호국의 경호실장이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이후 저는 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로 선출됐고,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를 지명을 하기도 했고요. 벤스는 대표적인 반독점주의자로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테크 기업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도 부통령 후보도 테크 기업들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요. 바이든은 그 와중에 사퇴를 했고, 한편 윈도우가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세계가 먹통이 되는 이슈도 주말 동안 발생을 했고요. 이 모든 이슈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되게 흥미로운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